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미국 중소형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도세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참 한심하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거는 이 금리 인하 수혜죠. 뭐 금리가 아직 떨어진 건 아니지만 내년에 최소 3차례 인하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5번까지 예상 또 25년까지 하면 뭐 7번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그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나마 분석을 했었던 카바나 그 뭐 유니티는 이제 워낙 좀 유명해서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 어퍼몰딩스도 좀 유명하죠. 태양광 ETF, IWM, UWM 다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퍼몰딩스 뭐 급등을 했고 태양광 쪽도 급등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IWM이 이제 러셀 2000을 추정하는 중소형주 ETF예요. 그러니까 한 배로 추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2배로 추정하는 건데 사실 리스크가 별로 없어갖고 큰 돈을 넣을 때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카바나의 주가 상승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올해 박스권이 한 대략 57불 정도가 박스권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무난하게 돌파해서 61불, 61.6불까지인가 갔었거든요. 종가가 이건데 59.8불. 최고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37불하고 61.6불하고 비교했을 때 6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내부자 매수가 1200억 이상 매수가 37불에 이렇게 샀었는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거거든요. 뭐 12억 정도 샀다 그러면 별 신경을 안 썼겠지만 1200억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요. 그런 계기가 뭐 FOMC 이후에 달리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미국 소매 판매가 컨센을 상회했고 그 세부 항목 중에 오토딜러 판매량이 5.8% 증가했다. 이게 좀 컸었죠. 그리고 태양광주가 이제 저번에도 급등했다고 그랬는데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완전히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역시 금리 인하 수혜, 금리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거죠. 유지비도 그렇고 설치비도 그렇고 그 주택용 태양광 쪽이 기업이 다 작살 났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또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3Q부터 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처럼 피크한 논리 그리고 고PER이 작용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이 우위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의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거 약간 반영돼 있겠죠. 이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텐이라는 ETF, 탄이라고 해야 되나? 태양광 ETF인데 또 급등을 했죠. 4.6%.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무려 30.6%나 상승을 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할 때 큰 방향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중소형제 할 필요는 없고 UWM, IWM 그리고 이런 ETF 또 빅테크, QLD, QQQ의 2배짜리죠. 나스닥의 2배 추정 이런 걸 하면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인가요? 10% 감원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이내 완료 예정이고
위스콘신이나 일부 지역 운영 중단을 했고요. 이게 이제 SEC 공시에 난 내용이고요.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섹터 최선호주다. 근데 이거는 주택용이 아니라 발전소 등 유틸리티용 태양광이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상승 기울기는 좀 약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노바, 썬런, 뭐 인페이지, 솔라에지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주택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데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리고 파이프 샌들러에서 썬런과 썬너버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의견을 줬고요. 비중 확대. 이 두 기업이 업황이 좋아질 때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기업이고, 올해 이게 이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둘 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그 YY 기준으로 적자가 확대된 기업이다. 좀 투자 큰 비중으로 투자할 수는 없겠죠. 이런 기업은. 그래서 한다 그러면 퍼스트 솔라하고 탄이 낫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퍼몰딩스가 15%나 이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유명하죠. 그 PG 기업으로 BNPL이라고 하죠. Buy Now Pay Later 할부죠.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가 그러지만 이게 미국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뭐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계속 적자였어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수년간 한 번도 흑자가 없었던 것 같고, 어제 급등한 거는 기존에 이미 쇼피파이와 아마존의 제휴 상태였는데 얼마트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파트너스 위드 얼마트. 그 셀프 체크아웃 피처.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 4,500개 매장이 있고요. 얼마트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하고 최소 144불 이상 구매 시에 할부가 가능하다. 근데 올해 그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올해 45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멀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 이거 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유니티 실시간 3D 컨텐츠 개발 플랫폼. 그래서 뭐 한국인도 좀 꽤 한국 투자자들이 꽤 관심이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CEO와 이사회가 사퇴를 했죠. 개발자 수수료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갖고. 그리고 11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84%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이 기업 역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총 직원이 7,000명인데 직원의 3.8% 감원을 결정했고요. 3Q 매출이 68.5% 증가. 영업적자가 3Q에 크게 줄었어요. 46.8% 축소. 근데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매출은 참 좋아요. 68% 증가. 근데 이제 3Q부터 적자가 좀 많이 줄었는데 누적으로 봤을 때는 5.7%밖에 적자를 축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영업적자가 7,460억이다. 좀 심각하긴 하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좀 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애플 같은 기업이 가이던스 제시 안 한다 그러면 뭐 그래도 뭐 괜찮은데. 그리고 UWM ETF 러셀 2000을 한 배 추정하는 게 IWM 러셀 2000의 인덱스죠. 중소형주 인덱스.
근데 이거의 2배라는 거죠. IWM 2배, 러셀 2000 2배 추종. 그러니까 최근에 10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51.5%나 상승했다. 근데 이제 러셀 2000 비중이 이렇게 꾸준히 낮아졌어요. 18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이 반등할 때 했다가 21년 이후에 22년 쭉 내려갔죠. 그 S&P 500 대비 이제 러셀 2000 시가총액 비중인데, 그러면 뭐 그냥 대충 통밥을 해볼까요? 한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 줄은 거는 왜 그럴까요? 뭐 경기가 안 좋거나 뭐 금리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졌구나. 어쨌거나 이제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피터 렌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중소형주들이 적정 기업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낙관적이다. 중소형 러셀 2000 지수 전망에 대해서 나는 주식이 하락할 때를 좋아한다. 결국은 뭐 51.5%나 상승했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바닥까지 먹고 뭐 그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30%는 먹지 않았겠느냐. 조금 높게 사고 조금 그 최고가보다 낮게 팔고 그러면. 그래서 뭐 한국이 코스닥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서 아쉬운데, 한국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주식을 결국 해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아직도 1,300원이라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한국 주식 테마주로 대박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미국 주식이 최소 50%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